네, 오늘은 이제 양석환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11월 19일에 2차 드래프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수가 2차 드래프트 그 35인의 보호 명단에서 제외가 될까, 빠질까, 아니면 포함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FA 계약 이후에 다소 좀 실망스러운 활약을 보여준 모습이라는 평가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30홈런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고, KBO 자체에서 우타 거포, 그러니까 국내 선수로서 우타 거포 자원이 좀 드물기도 하고, 또 일루수, 전문 일루수 자체가 좀 국내 선수 좀 드물기도 한 케이스라서, 그래서 그 자체가 좀 희소성이 있기는 한데, 양석환 선수가 팬심도 좀 사실 많이 잃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의 과연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상 보호 명단 한번 살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상황들이 좀 바뀐 것도 있어서 수정도 한번 해드릴 겸 해서 오늘 컨텐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박준영 선수가 좀 은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은퇴하고 싶다는 사실을 구단에 전달을 하면서, 일단은 이것도 이제 예상 보호 명단에서 변동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박준영 선수가 구단에다가 이제 현역 은퇴를 의사를 전달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도 대단한 활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유망주로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던 선수인데, 어쨌든 은퇴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포 자원이 손실되면서 이제 양석환 선수를 과연 더 지켜야 될까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일단은 35인의 보호 선수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19일에 이제 2차 드래프트가 열리는데, 그때도 이전 영상에서 한번 제가 한번 살펴드렸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한번 카드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때 제가 하나 실수를 한 게, 김민규 선수를 1, 3년 차로 보호 선수를 묶어놨었는데, 그때 홍민규 선수랑 막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놨는데, 그거는 한번 누가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고정 댓글로 해서 수정을 한번 드렸는데, 일단은 그 명단까지 수정을 해놨고, 그때 이후에 변수가 이제 홍건희 선수랑 김재원 선수가 FA를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자동 보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건희 선수랑 어쨌든 김재원 선수도 보호를 해야 되는 명단 중에 들어갈 예정이라, 지금 제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보기 좀 어려우실 테지만, 일단 노란색으로 1, 3년차 자동 보호가 되는 선수들은 쭉 묶어놨고, 그래서 이 보라색은 이제 군보류 이력 4년차 이번에 이제 자동 보호가 다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윤태호 선수라든지 천현재 선수, 김동준 선수, 신민철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자동 보호가 되고요. FA에서 선언한 최원준, 뭐 조수행, 이영하 선수들까지 다 자동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으로 표시해놓은 뭐 곽빈, 뭐 김동주 선수, 뭐 김태견 선수, 이런 투수조 라인업들과 뭐 박계범, 이렇게 뭐 강승호 쭉 있는, 안재석 이렇게 있는 야수조, 뭐 양의지, 김기현, 박성재 있는 포수조,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된 선수들은 이제 제가 뽑은 예상 보호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는데, 그래서 아무 색깔로 표시 안 된 부분들이 이제 밑에 제가 따로 뽑아놓은 예상되는 보호 제외 명단인데, 투수조에서는 고효준, 김도윤, 박웅, 포수조에서는 장승현, 장규빈, 야수조에서는 김민혁, 준영 선수가 은퇴를 한다고 했으니까 박준영 들어가고, 양석환, 양현진, 지강혁인데, 이제 이 양석환 선수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석환 선수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보호 제외 명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분들이 있고,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양석환 선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아마도 높은 확률로 투수조에서 한 명 정도가 보호가 제외가 될 것이고, 뭐 유망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 많이 예전에 이제 활약을 많이 했었던 김명신 선수 같은 선수가 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인데, 양석환 선수가 과연 이 보호 선수 명단에서, 그러니까 구단이 조금 전략적으로 제외를 시킬 것이냐 아니냐가, 뭐 이제 셀캡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두산 베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2차 드래프트의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단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베어스의 기조를 살펴보면은, 지금 FA 영입이 하나도 터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9일부터 시작돼서 9, 10, 11, 현재 날짜가 12, 13일인데 5일째 지금 오전인데요. 아직 아무 뉴스도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산 베어스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지금 두산은 이상할 정도로 윈나우 버튼을 세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 리빌딩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우승 노릴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긴 한데, 윈나우 버튼을 굉장히 세게 누르면서 FA 영입을 강력하게, 어느 때보다 사실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구단주의 의지나 구단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해서 뭐 지금 김현수, 박찬호, 뭐 강백호까지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FA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뭐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FA 영입 성사 여부에 따라서 양석환의 거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윈나우 버튼이 세게 늘어졌나를 유추를 좀 해보니까 내년이 이제 잠실야구장 마지막, 현존하는 잠실야구장의 마지막 시즌이에요. 2026 시즌.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쿨하게 생각해서 옆집이 LG 트윈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정말 쿨하게 생각해서 뭐 우리도 예전에 잘 나갔으니까, 우리도 2010년대에 우리가 잘 나갔으니까 이제 20년대에 LG가 잘 나가면 축하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가장 의식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LG도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차명석 단장이 어떻게 보면 뭐 자존심이 상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말로 두산이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웠고 벤치마킹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성장을 했고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고, 지금의 강한 LG 트윈스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수비를 강화하면서 두산의 수비를 보면서 강화를 시켰고, 두산의 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고, 정수빈의 중견 수비를 보면서 박혜민을 영입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대놓고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단 차원에서 LG 트윈스를 반대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 LG 트윈스가 김현수라든지 박동원이라든지 박혜민을 영입하면서 강해졌던 과정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 부분들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구단에서 지금 시사하고 있는 바가 아니냐. 그러면 그런 점을 보면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잠실야구장의 마지막 시즌, 이 윈나우 버튼을 누르고 있다라고 판단이 또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 라인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독 코치 라인업도 마찬가지로 김원영 감독, 홍건기 수석 코치를 영입하고 뭐 다른 코치들도 쭉 이진영 타격 코치까지 삼성에서 데리고 오면서 굉장히 좋은 감독 코치 라인업을 선임을 하고 있는데, 이 감독 코치 라인업은 사실은 2022 호시 맞상대 감독 라인업을 SSG의 김원영 감독, 키움의 홍원기 그 당시 감독이죠. 감독하고 수석 코치로 앉히면서 코리안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두 감독을 한 팀의 감독으로, 3년 전, 불과 3년 전에 있었던 그 두 감독을 한 팀의 감독으로 앉히면서 대단히 훌륭한 감독 코치, 수석 코치 라인업이 형성이 됐죠. 이런 의지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9위 팀이 우승을 노리겠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KBO 리그라는 것 자체가 10개 구단이 경쟁을 하는 거라서 5개 팀 50%만 하면 가을 야구로 가는 거거든요. 보셨지만,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 팀을 막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라, 올해 가장 우승 후보로 꼽혔던 전년도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8위로 추락을 했고, 그 직전 연도 이제 8위였던 하나 이글스가 올해는 한국 시리즈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KBO 리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사실 KBO 리그의 역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한 팀이 계속 뭐 왕조 시절도 막 팀들마다 있었지만 모든 팀들이 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 베어스는 뭐 약팀이었던 시즌보다는 강팀이었던 시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갖고 구단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FA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의견도 많겠지만, 지금 구단은 그런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감독 코치 라인업 선임뿐만이 아니라 FA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양석환 선수에 대한 거치 문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2차 드래프트에 이제가 날이 오면은 양석환 선수의 거치가 과연 진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팬심을 많이 잃은 것도 이제 사실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 하나 해야 될 거는, 이 선수를 원하는 구단도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선수 때문에 정말 트리플 악셀 하면서 이제 삼진당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열받은 부분도 많겠지만, 뭐 이 선수가 가져왔던 전력이나 이제 장타율 같은 거를 봤을 때는 과연 이 선수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를 좀 냉정하게 고심할 필요가 있고, 뭐 저는 이 선수를 지금 뭐 실드 치자 뭐 이런 것들의 논지가 아니라 정말로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구단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선수를 과연 보호 명단에서 제외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아마 키움이 1라운드에서 첫 번째로 데려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올해 순위로, 그러니까 역순으로 키움부터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지명인데, 우리는 뭐 양석환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다른 팀 선수들을 지명하겠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키움이 지명하고 우리가 지명하고 그 다음에 기아가 지명하고 이런 순으로 지명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양석환 선수를 푸는 순간 1번으로 키움이 양석환 선수를 지명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그 셀러리캡 하한선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배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베테랑 선수도 뭐 최주환 선수나 이런 선수들 정도밖에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석환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이 어떤 경우의 수를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팬들도 사실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뭐 애증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야 될 때가 됐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또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팬들이 고민하는 것이 구단에까지 뭐 영향을 미칠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야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팬들의 생각이 뭐 어떻게 구단이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프로스포츠를 즐기는 또 하나의 요소니까. 사실 양석환 선수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로 양석환을 실드 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 더 오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이 옷이 또 양석환 선수 마킹된 옷입니다. 심지어 올해 마킹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양석환 선수를 좀 좋아해서 마킹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올해 좀 너무 부진해서 사실 좀 이 선수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해 마킹했거든요. 심지어 2군에 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마킹을 했는데, 이제 우리 팀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마킹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좀 알고 싶고, 우리 팀이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2026 시즌 어쨌든 잠실야구장 마지막 회인데 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베어스 이야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